현무 씨는 굉장히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일단 BTS가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는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대박이 날 팔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긴 합니다만 세계를 지배할 힘은 우린 지리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다. 아니 마음이. 근데 요새 지리학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래요? 변화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아마 최첨단 이론을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지리 영재. 요새요 이제 지오그래피의 시대를 넘어서 요새는 이제 커넥토그래피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넥토그래피. 네. 그래피. 커넥션, 그쵸? 연결과 지리를 합친 이 신조어가 지금 엄청 지리학에서 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이거는 구시대의 지리. 아 유튜브. 사이버. 인터넷.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구독자 수.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요. 23억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억이. 이렇게 점점 연결성으로 이 데이터와 사람 간의 이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이런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 하는 것도 이거 약간 19세기 버전 맞아요.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지리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만한 땅덩이의 나라가 이렇게 적당한 기후대에 있으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 좋지, 자원 많지, 뭐 네. 한국.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고요. 세계 이제 국토 순위로 봐가지고 제일 큰 나라 러시아, 그다음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다음 중국, 그다음 브라질인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고위도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캐나다 빼고 너무 적도 지방에 있는 나라, 브라질 빼고 중위도 국가, 그런 통일 국가, 한 문화권, 한 헌법을 쓰는 나라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도 이 50개 주가 다 하나하나가 나라다. 그럼 제 생각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 그런 주는 꽤 강한 뭐 유럽으로 치면 뭐 독일 정도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EU로 들어가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그렇다고 경제력이라고 하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버몬트주, 뭐 네브래스카주, 뭐 와이오밍주 이런 데가 강대국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다 미국이라는 나라로 한데 묶여 있고 거기서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쓰고 버몬트주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사업체를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체를 만드는데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텍사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텍사스. 아까 이제 텍사스 때문에 사실 멕시코와 미국의 구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2016년 즈음에 막 뜨거웠다고 영국이 이제 뭐 브렉시트 막 얘기 나오고 그때 텍시트란 말이 나왔어요. 텍사스 분리독립. 분리독립하겠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가 생산하는 총 생산을 합해 보니까 연간 2천조예요. 우리나라 돈이 2천조. 그래서 순위를 해봤더니 이게 텍사스는 우리가 미국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북미 독립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누가 쑤시고 있냐면 멕시코 이주민들이 독립하자고 들쑤시니 반대가 된 거예요. 옛날엔 미국 이주민이 와서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자고 들쑤셔서 독립전쟁 했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들쑤셔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텍사스가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핫플레이스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텍사스에 한번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전인가? 네. 근데 제 친구가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안부 메신저를 그때는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텍사스가 얼마나인지 아니? 그래서 아니 뭐 미국의 한 주니까 너 괜찮아? 그랬더니 텍사스가 남한의 6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북부에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한국으로 치면 대만의 태풍이 왔다고 서울 사람한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은 거라는 거죠. 일리 있다.
자, 텍사스가 얼마나 큰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저기 유럽에 텍사스를 얹은 거예요 지금. 유럽이 나라도 굉장히 많고 역사도 깊고 우리가 아는 나라들 많잖아요. 맞아요. 독일, 스페인 뭐 많은데 지도를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편이죠. 물론 프랑스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근데 텍사스를 올리면 거의 뭐 서유럽 다 먹었네.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야. 그런 규모. 어마어마한 사이즈네. 아까 미국 역사 얘기할 때 저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았는데 초반부에 루이지애나를 구입하잖아요. 근데 루이지애나를 구입한 게 미국사를 배울 때도 되게 강조하는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자국의 영토를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 보면 항상 되게 헐값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수치가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가 지금 루이지애나 주보다 커서 82만 8,800제곱마일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구입할 때 구입비로 6천만 프랑 그리고 프랑스에 진 빚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1,800만 프랑을 더 줘요. 그래서 총 7,800만 프랑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현재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2억 2천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당 사실 저희는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공인중개사인데 뭐예요? 그래서 체감하기 되게 쉬우니까 평당 가격을 평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글쓰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0.41원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1원도 안 하는 1원이 아. 1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진짜 미국은 로또에 당첨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언제 또 계산하고 있었어? 되게 쉬워요. 단위 환산하는 그냥 시기여가지고. 이 두 분은 같은 별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김범민 교수님 숫자를 너무 좋아해. 순식간에 계산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게 운도 계속 좋으면 실력이잖아요. 아, 네. 이게 뭐가 숨은 팩터가 없을까 이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그 미국 역사에서 진짜 미국을 완전 일으킨 영웅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더라고요. 일단 알래스카를 반대를 무릅쓰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막 수어대 바보치라고 놀리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국무장관도 그만하시고 한 5년 만에 돌아가셨나? 근데 이제 30년 뒤에 복권이 된 거잖아요. 이제 명예회복 됐는데 사실은 이분이요 진짜 대단한 게요. 알래스카만 사자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사셨어요? 그린란드도 그때 사자고. 아우. 아이고. 그거는 야, 아예 나 다 오늘- 묻혔죠 그냥.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린란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이지 네.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언가 수준. 이분의 성경 증영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어디 아직도 그냥 놀고 있는 땅 없나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지리학자니까 너 부동산 잘하겠다. 근데 전혀 제가 이제 다르죠. 지리학자들 주변에 보잖아요. 뭐 이런 잠실이나 반포에 이런 데 아파트를 못 사셨어요. 교수님들이 돈이 있어도. 왜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한강이 범람원인데 거기 사면 이거 위험하다. 아 누가 그 땅을 살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알아도 병이야. 모르는 게 약이고. 아 근데 그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이잖아요. 우리 저 통계를 사랑하시는 김범준 교수님이 또 저런 데이터를 들고 오셨어요. 이 큰 나라도 빛의 발길을 보면은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된다. 그 왼쪽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세계 지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밤에 지구의 각 지역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합성한 그런 사진인데요. 두 지도를 같이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사막 지역 같은 데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은 빛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브라질 같은 그런 밀림 지역 그쪽도 거의 커다란 까만 공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어둡고요. 아니 멀리서 봐도 우리나라랑 일본 엄청 막네 밤에. 예, 그러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네. 불빛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섬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예. 아 북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가 발전한 곳이 위성 사진을 보면 밝고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측정하면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
정말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균등한지 그런 것도 명확히 보이는 거죠.